회사 그만두면 부자 될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오늘 회사 그만두면 부자 되는 사람의 특징 10가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매출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익이 남아야지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여기서 원가 30%, 인건비 30%, 광고 영업 25%, 뭐 임대료, 소모품, 식비, 공과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0%, 그 다음에 세금 5%. 뭐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렇게 되면 빠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한 20% 안에서 끊을 수 있으면 더 좋죠. 하여튼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내가 인건비 한 30%면은 내가 가져가는 인건비의 한 3배수가 매출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 애매해요. 근데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를 한 20%로 잡을 수 있으면 내가 인건비를 전체 매출에서 20% 언더로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월급 대비 5배 매출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맞죠? 내 월급 대비 5배 매출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면 나가서 이 구조를 만들 수 있죠. 왜냐면 지금은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동료들의 인건비를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했을 때 내가 받는 연봉의 5배는 매출을 해야지, 보수적으로 보면은 5배보다 더 해야 되지만 내 인건비 대비 만드는 매출이 5배는 돼야지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야지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뭐 무리하게 잡은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어떤 사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대비 매출 5배가 만약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만들 수 있는 매출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게 안 되면 사람을 못 쓰고 그냥 내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고사하죠. 내가 번아웃 오는 순간에 게임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회사에 있을 때 5배수는 돼야지 나가서 뭘 차려도 차리죠. 마진 없는 업종은요, 내가 나가서 차리는 것보다 그냥 월급 받으면서 남는 시간에 이직을 준비하거나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진이 너무 없으면. 회사에 있을 때 내가 만드는 매출이 내가 받는 돈의 5배가 되지 않으면 안 그만두는 게 낫다.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회사를 다녀서 그렇지, 나가서 혼자서 폭발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묘수가 있어. 그러면 그냥 나가서 그 실험을 하지 말고, 그러면 돌이키기가 어렵잖아요. 회사에서 그 실험을 해본 다음에 이게 먹힐 싹이 보여, 혹은 그러면 나가도 좋은 선택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 혼자도 만들 수 있겠어. 그러면 그만둬도 되죠. 비즈니스는 그냥 단순한 단계를 거치죠. 원자재 조달해서 생산한 다음에 공장에서 물류 뿌려놓고 마케팅한 다음에 판매한다. 그 다음에 CS 들어오죠.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중에 물류만 알아, 아니면 생산만 알아, 아니면 뭐 조달만 알아, 뭐 여러 가지 그 부분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전체 체인을 내가 다 알아. 그거는 내가 1인 기업을 할 만한 역량이 된다는 거죠. 엔드투엔드 오퍼레이션이 내가 이제 돼. 그러면 할 만하지. 근데 아직 몰라. 일단 내가 뭐냐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나만 열심히 일하고 다른 부서 새끼들 노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 뭔 얘기예요? 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사 일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 대한 감사함이 생겨. 그러면 나갈 준비가 오히려 됐다. 딴 부서 새끼들 노는 것 같으면 뭐라고요? 내가 아직 그 전체 그 과정 중에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걔 뭐 하지? 걔는 뭐 하길래 돈을 받지?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미묘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잖아요. 근데 걔네랑 친해져서 파봤어. 근데 내가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 회사 다니는데 이거 보일 수 있어요. 이 회사에서 내가 잘라도 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고객한테 아무 가치를 못 만들어. 고객한테 가치를 못 만들고 누구한테 가치를 만드냐? 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고장난 인공위성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 위에 궤도를 돌면서 작은 해성으로부터도 보호하고 내가 우주 쓰레기들이랑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다니는데, 실제 인공위성의 임무는 고장이 났는데 자기가 이렇게 떠돌면서 발견한 우주 쓰레기의 총량을 보고하고
실제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마치 그게 도움이 되고 위협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말을 잘해가지고 사내 정치로 비벼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걸 가치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버티는 인간들. 불필요한 결제 라인을 만들고 저 인간들만 없으면 회사가 더 잘 되겠다라는 그 분노와 자신감 또는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한 혐오감, 그게 내가 차올랐어. 그럼 회사 그만둘 준비를 해도 됩니다. 그럼 바로 내가 인건비 대비 매출 5배 만드는지, 그게 내가 만약에 시도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회사 제품 서비스를 혼자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부서로도 가봐야 되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퇴사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는. 네 번째,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영업이든 아니면 마케팅이든 아니면 어디 뭐 유통회사와의 관계든 캠페인이든 뭐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 회사가 최종 엔드단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고객을 데려오는 거, 그 모객의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 리스트를 갖고 있던 뭐 어떤 방식을 알고 있던 이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 사람들과 친해지거나 뭔가 그걸 통해서 이 모객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 고객이 만드는 이익보다 고객을 데려오는 비용이 높으면 사업 망하죠. 아무리 영업으로 비싼 술을 사 먹여도 그 비용이 이 사람이 만드는 가치보다 낮으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직장 생활 하던 때는 이제 술로 영업하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이 구매 단계로 끌어들일지 이거를 내가 안다. 이 모객의 방법을 내가 안다. 꼭 그런 1:1 영업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거 있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직접 마케팅을 해서 바로 리테일로 가, 생산해서 바로 리테일로 가는 어떤 그런 게 있어. 그럼 그게 뭔지 그거를 모객의 방법을 내가 쥐고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잘할 거 아니에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 부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모객의 방법을, 이거를 내가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분명히 회사에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 초기 현금 흐름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현금 흐름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됩니다. 회사 인프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분야에 있다면 퇴사에 대해서 더 쉽죠. 예를 들면 거대한 공장이 있어야 돼. 이 회사를 내가 그만두려면 큰 공장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대규모 물류 창고가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 자본적 지출, 캐펙스라 그러죠. 자본적 지출이 크게 필요한 산업은 내가 퇴사를 해도 그걸 다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일에 익숙해져 있다가. 반면에 IT나 지식 기반이나 컨텐츠 산업 같은 회사 인프라가 없이 이제 아주 가벼운 분야는 돈이 나가더라도 매출이 커지면서 오퍼레이팅 비용만 드는 거야. 우리 오펙스라 그러죠. 오펙스가 드는 거래 가지고 자, 매출의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사가 좋은 업종은 뭐냐면 매출의 시점이 있잖아요. 매출의 시점 전에 비용이 발생하는 산업이 있고요. 매출이 발생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산업이 있어요. 근데 이 매출 후에 발생하는 구조로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정주영 회장님이 이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매출 전에 이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뭐냐면 그거를 오퍼레이팅 비용으로 바꿨어. 그래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매출 전의 비용을 매출 후의 비용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지, 회사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바꾸는 거, 이게 가능한지의 여부를 타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회사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본적 지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매출 이후에 그 매출에 연관해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게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사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고 매출 이후에 오퍼레이팅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오퍼레이팅 비용을 따져봤을 때 매출이랑 이익률을 내가 계산할 수 있으면 퇴사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을 이후 비용으로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 쉽게 말해서. 아니면 애초에 매출 이후에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든지, 그런 거죠. 그 능력이 개인이 퇴사 후 초기 자본금에 안 눌리고 민첩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쓴 데가 어디예요? 이게 와디즈잖아요. 와디즈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원자재에서 뭘로 갑니까?
원자재에서 생산, 물류, 마케팅, 판매, 뭐 CS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래 일반적인 구조예요. 근데 와디즈는 어떻게 했어? 얘를 앞으로 가져왔어. 얘를 앞으로 가져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판매야. 맞아요? 이게 와디즈란 말이야. 그 와디즈 덕분에 퇴사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었죠. 지금도 가능한 거고. 와디즈 만들었고 세상에 없는 걸 팔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거를 내가 아이디어를 팔아.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서 이제 뭐 광고 집행을 먼저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랜딩 페이지에다가. 상상의 랜딩 페이지에다가. 그게 와디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5번. 그 와디즈 엄청 잘 됐어. 왜냐면 이것 때문에 퇴사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6번째. 브랜드가 없는 분야. 회사가 브랜드가 없어요. 고객이 브랜드를 보고 구매하는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다 안다 그래도. 브랜드 가치가 판매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이거를 아무리 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원적인 품질만 보고 하는, 담당자 실력만 보고 하는 시장이면은 이것만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된다. 예를 들어서 샤넬 디자이너를 영입해가지고 닥스가 가방을 만들었어. 그건 샤넬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샤넬을 갖는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롤렉스 디자이너를 영입해가지고 로만손에서 만들었어. 그것은 롤렉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폰 기술자와 디자이너를 영입해가지고 아이리버에서 아이폰 같은 걸 만들었어. 그것은 아이폰이 아니라는 거예요. 브랜드가 있는 회사에서 내가 잘해? 근데 나오는 순간 브랜드 없이 일하는 방식을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일하는 방식이 브랜드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랑 너무 달라서 적응을 못하고 도태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 브랜드가 없는 분야다? 그러면 더 퇴사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죠. 7번째. 기존 고객이 많은 것이 고객의 이득이 아닌 회사. 뭐예요? 카카오톡처럼 고객이 많아질수록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를 나가가지고 내가 카카오톡 또 만드는 거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내가 이런 거를 다 갖춘다 그래도. 카카오톡은 브랜드 때문에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쓰죠. 그래서 사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그 사용자가 많아지는 과정을 내가 또 돈을 하나도 못 벌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아니면 어떤 자금적 지원이 안 되는 이상, 그거는 일단 카이스트를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이제 돈이 붙으니까. 여튼 그거예요. 기존 고객이 많은 것일수록 그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뭔가 하기 쉽지 않아요. 반면에 디자인이라든지 전문 시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고객 개인이 받는 퀄리티가 전체 고객의 수와 전혀 무관해.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고객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이 줄만 오래 쓰지. 어차피 그냥 감기약 처방하러 가는데 고객이 늘어나는 것이 기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니면, 만약에 그런 기업이 아니라 고객의 증가가 고객의 이득이 되는 시장이 아니라면 거대 기업과 1인 기업이 동등한 선에서 승부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거대해도 변호사 시장이 그렇죠. 아무리 거대한 로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내가 원오브댐이 되는 것보다 그 한 명이랑 해가지고 심지어 김앤장이랑 해서 이게 맞다이 떠서 이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왜냐면 그만큼 심도 있게 안 보니까. 심도 있게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심도 있게 안 보고 비용이 높고 심도 있게 보려면. 그래가지고 기존 고객이 많은 것이 고객의 이득이 아닌 경우. 그다음에 이게 비슷한데 1등 회사나 신생 회사나 일만 잘하면 장땡이야. 그쵸?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해. 효과가 발휘될 때까지 그 기간이 짧아. 뭐예요? 내가 1등 회사 꼭 해야 돼? 나는 그냥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이런 거 그렇죠. 1등 회사는 꼭 해야 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일만 잘하면 장땡이라는 거는 이거 왜 1등 회사를 선택하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정보 비대칭. 이게 있는 분야에서 내가 정보 비대칭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으면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1등 회사의 브랜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무리 김앤장이더라도 계속 소송 거기 맡겼는데 같은 돈일 때
돈 더 줘서 말고 같은 돈일 때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분야는 누가 일을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1등 회사를 하는 것이 안전빵이 됩니다. 근데 그 안전함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보 비대칭을 부실 수 있는 내가 비포 앤 애프터가 있어. 아니면 어떤 그 증거가 내가 있어.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기존 나의 고객의 리뷰가 있어. 그 결과물의 퀄리티를 내가 즉각 입증시킬 수 있으면은 1등 회사 레가시 내가 다 부실 수 있다고. 이게 있으면. 그죠? 그래서 실력이 곧바로 시장 지배력으로 직결되는 완전 실력주의 시장. 반대로 실력주의 시장으로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정보 비대칭 시장인데 원래 1등 다 먹고 있는데 야 이거 내가 실력주의 시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다. 이게 내가 워킹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프로젝트만 내가 인건비 대 매출 5배 만들도록 실력주의로 바꿔서 내가 뭔가 그 안에서 프로젝트를 조금 해봐요. 각이 보여. 그리고 그거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딱 때려치고 나가서 그거 하는 거지. 정보 비대칭 시장에서 1등 시장이 인기가 많은 자꾸 1등이라고 어필하는 1등 어필이 먹히는 시장이면은 그거를 부실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1등 선택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무서워서. 9번째는 이 분야가 규모의 경제가 안 먹혀. 대량 생산을 할수록 원래 단위당 원가가 싸지는 게 뭐예요? 규모의 경제죠. 뭐 반도체나 제조업이나 뭐 이런 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 지식 창출, 아니면 어떤 크리에이티브 영역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든다고 원가가 저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제레미 리프킨이 말한 한계 생산 비용 제로 사회라는 책인데 대부분 이제 거기로 수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원가 우위로 1인 기업을 압사시킬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규모의 경제.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부실 것이냐. 애초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게 없으면 시도해볼 만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10번째입니다. 1, 2, 3, 4, 5, 6, 7, 8, 9 여기까지 내가 되면 회사를 그만두면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죠. 근데 내가 이것까지 알고 있는 인재면은 훌륭한 인재죠. 훌륭. 이 사람이 테스트하고 접으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회사의 모든 구조를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9가지를 알고 있음에도 내가 회사에 헌신하고 있어. 9가지 다 아는데도 우리 팀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회사가 개무시.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개무시하지 않고 계속 정당한 보상을 하려고 그래. 뭐 인센티브를 하든 승진을 하든 동료로서 뭔가 자신의 헌신이 회사에서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 다닐만 합니다. 근데 회사를 개무시하잖아요. 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시장 가치가 현재 받는 보상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핵심 인재가 조직을 이탈하는 거는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폰세가 메이저리그 갔어요. 그 뭐라 할 사람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경영학적으로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회사의 보상 시스템 실패가 오히려 개인한테는 이거는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해야겠다. 그 마음에 딱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을 내가 이거 다 아는데 헌신을 회사가 개무시한다? 그럼 이제 나갈 준비를 조용히 하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왔으면 회사에 오래 다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깊이 다녔거나. 근데 내가 여기에서 좀 걸리는 게 있으면 나가서 또 고생한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잘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약간 좀 걱정이 된다면 이것들을 세팅을 하고 얘가 좀 답도 없을 때 나가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사를 그만둬서 부자 되는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회사 밖에서도 돈벌 구조가 다 내가 이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설계도대로 내가 따다다다 하면 갈 수 있다는 걸 내가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분이면 나와서 뭐 몇 개월 안에, 몇 년 안에 큰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지 않다면 1인 기업 소규모 회사로 진짜 열심히 사는데 돌파가 안 되는 거를 느끼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회사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또 밑에 있던 애들이 치고 올라오고 뭐 이런 불상사가 없게 하려면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방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죠. 이 퇴사를 좀 고민한다면. 이거를 뚫어내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와디즈가 아니라 아예 유튜브로 와디즈 모델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고민이죠. 구독자도 없고 팔 상품도 없어요. 근데 어떤 40대 남자분이 내 상품도 없이 6개월 만에 2천만 원 넘게 매출을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인 매출이죠. 당장 몇 억 이런 건 아니더라도 상품이 없이도 아까 우리가 그런 거 했죠. 사람을 먼저 모으고 공급사 연락을 오히려 받게 되는 유튜브 수익화 1년 대작전. 그거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2026년 몇 월이죠? 지금 2026년 4월입니다. 4월에 맞는 유튜브 기반 창업 1년 대작전. 지금 그 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칼럼으로 준비해 놨으니까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신다면 비즈니스 PT 대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댓글에 칼럼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 비즈니스 PT가 뭐 하는 데구나 이런 거를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대기 신청을 하면 아마 1000분 이상의 대기가 있을 거예요. 주말 대기는 진짜 잘 안 빠집니다. 근데 주중 오전도 잘 안 빠지는데 주중 오후가 좀 대기가 원활일 거예요. 대기열이 원활인 쪽을 하시면은 좀 빨리 신청하셔서 다닐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비즈니스 PT 대기 신청하세요.